네, 핵심 특강 12번째 시간에서 이제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시험 과목은요, 공인중개사 법령편,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그리고 중개실무편, 크게 세 편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70% 정도, 약 30문제 출제가 되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에서 15%, 5문제 정도, 그리고 중개실무편에서 15%,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전에 60일이었는데 개정이 되었어요.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하는데,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첫 번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종 관계법령에 근거한 부동산의 공급계약,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즉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분양권.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는 그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신고해야 될 사항인데, 이 신고사항은 2020년 10월 27일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건물 매매계약이든 부동산 공급계약이든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신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인적사항.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세 번째,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그리고 네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실제 거래 가격과 여섯 번째, 조건과 기한이 있었으면 조건과 기한. 만일 이 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성사된 계약이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까지는 어떤 부동산 거래든 신고 시 공통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러한 7가지 신고사항에다가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추가 신고사항이 신설되어서, 첫 번째는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인의 등기 현황, 그리고 법인과 당사자 간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라면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의 친족관계가 있는 거 여부를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서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 목적, 또 거래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 이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부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추가 서류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임대 등의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이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인이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하는 별도의 시행규칙 별지서식의 신고서식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법인 외예자가 실거래가 6억 이상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실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과 그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되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는 매수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이것이 신고관청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신고관청의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은 직접 거래의 경우라면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중개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이 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검증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신고관청은 그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은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검인을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30일의 기준일은 체결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는 계약이 깨지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한 당사자가 공동 신고해야 되지만 당사자 중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신고한 거래가 무효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가 되진 않았지만 신고한 내용 중에서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정정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할 때는 잘못 신고한 것이 없지만 신고한 사항 중에서 후발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된 신고필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절차도 함께 규정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두 번째 테마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인데요. 원칙은 신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이 계약을 원인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 원인, 즉 상속, 경매 이러한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음에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속합니다. 근데 국적 변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역시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구역과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이라든가 국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해진 일부 섬지역,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물과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득해야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취득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을 정리해 보셨습니다.